테러는 마치 안개 속에서 의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이 실험적인 새로운 기술은 좋은 결과를 제공하므로 어머니의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부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진료실 4월이었고 봄에는 태양이 따뜻해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타라는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녀는 그저 태양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영이 돌고 있었고 그녀는 진정한 후 급히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깊은 추억 속으로 가라앉는 골목을 걸어갔다. 고아원의 칙칙하고 칙칙한 벽, 무관심하고 냉담한 유모, 끊임없이 침묵과 상처를 주려고 애쓰는 화난 잔인한 아이들. 두 개의 따은 머리를 한다친 어린 소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타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을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창턱에 앉아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옷을 정돈하고 아이들에게 왜 그러는지 설명하는 것을 학교에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지만 나는 혼자이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타이라가 8살이었을 때 예쁘고 웃는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당황스러워하며 타라에게 나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나는 자신있게 당신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타라, 새 엄마의 손에 손을 넣어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다. 타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도 병행했다.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곧 사랑에 빠졌다. 카페 단골과 첫눈에 반한 그 남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고 단정한 옷차림을 의미 있게 바라보며 타라에게 좋은 팁을 주고 일단 전화번호를 남기고 로맨스가 시작됐다. 순진한 바보처럼 타라는 아이들의 조속한 결혼을 꿈꿨다. 어비는 모든 카페에 그런 소녀들을 두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 새로운 몸을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후보자를 찾기 시작했고 언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남성에 대한 관심을 중단했으며 곧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창백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피곤해졌고 일과가 기운 없이 지나면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러는 의사에게 가기를 거부했지만 부엌 한가운데에서 기절했을 때 테러는 문자 그대로 그녀를 강제로 검사에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 의사는 값비싼 약품과 아마도 골수 이식이라는 진단으로 테러를 놀라게 했습니다. 테러가 집에 왔을 때 그녀는 걱정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테러는 의사가 말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신의 뜻입니다. 울지 마세요. 아침이면 나아질 거예요. 자러 가세요. 하지만 테러는 졸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팔고 추가 요금을 내고 더 작은 아파트를 살 것이고 그 돈은 당신 치료에만 쓰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얘 위치는 좋지만 다른 곳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세러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지만 테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대의를 받아들였고 구매자는 상당히 빨리 발견되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었고 테러는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미숙함과 경솔함 때문에 새집 구입에 문제가 발생했다. 타라가 집을 보러 갔다가 사기꾼에게 납치됐다. 너무 마음에 들었으나 매도인이 집을 한 채 보여줬으나 팔렸다. 완전히 다른 점은 거리 이름이 한 글자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 번호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안타라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아늑한 별장 대신에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외딴 낡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외딴 교회에 있는 집에서 실수를 깨닫고 테러는 몹시 화가 나서 울고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세러도 똑같이 겁에 질려 있었지만 말다툼과 재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급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테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마당에 살아야 하는 비참한 오두막집에 충격을 받았고 허리까지 잡초가 무성했고 집은 먼지가 많고 더러웠으며 어떤 곳은 바닥이 썩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힘을 모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집안의 모든 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 이웃에게 부탁하여 덤불을 자르고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갈라진 틈과 틈새를 칠하고 벽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녀는 지쳤고 매일 밤 집에 갔습니다. 기력이 없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모든 일을 끝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살아는 어느 날 저녁 훨씬 나아졌는데 강아지가 울타리 아래에서 낑낑대며 낑낑대는 애처로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쟤 얼마나 귀여운지 봐. 테러가 그를 품에 안고 우리가 그를 지켜줄 수 있어 이름을 지을게. 아어치. 세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곧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는 지역 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가 그 소녀를 어둡게 했습니다. 지역의 깡패 페이튼이 그녀를 성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술을 좋아했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아버지를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떤 거부도 몰랐습니다. 타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녀에게 휴식을 주지 않을 거예요. 타라 자랑하지 마세요. 나랑 결혼하면 치즈 안에 버터처럼 굴러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들어보셨나요? 그 소녀는 그에게 자신은 사랑하지도 않을 거라고 수백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페이턴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곧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러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TV 시리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는 학생의 학습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끈질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노크를 하는데 눈앞에 키가 크고 마르고 면도를 하지 않은 남자가 어깨에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남자 도 차례로 분개했습니다. 나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타라는 놀랐지만 침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3년 전에 루카스 마틴에게서 이 집을 샀다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절망에 빠져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라가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막 저녁을 먹으려고 하려고 그녀는 소란을 피웠다. 타라는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가서 속삭였다. 엄마 정신이 나갔니?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당신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혀 모르죠. 그 여자는 딸을 꾸짖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문제에 빠진 것뿐이야.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는 걸 알게 될 거야. 세러는 더 스트레인저라고 불렀지. 그는 탐욕과 식욕으로 다 먹었어. 분명히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그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루카스 제 삶은 즉시 씁쓸해졌습니다. 루카스는 장난꾸러기였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대답은 인내심을 갖고 루카스와 다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나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루카스가 어떻게 그 집을 팔 수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너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어. 루카스는 술 취한 말다툼을 했고 비극적으로 끝났어. 그는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에 어린 바보를 설득해서 자기 책임을 떠맡게 했어.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 그리고 난 사면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년 뒤에 돌아올 텐데 법정에서 전액형을 받았어요. 루카스는 나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요. 난 불황자야. 난 정말 바보야. 식사를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
이제 떠날게 시간도 늦었고 사라는 그 뒤를 따라 일어섰다. 아니 밤에 어디로 갈 예정인지. 케빈 우리랑 같이 있어줘. 한동안 우리랑 같이 살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나쁜 남자의 피해자야. 저기 빈 방이 있어. 거기 있는 물건을 꺼내서 침대를 준비해줄게. 케빈은 당황했지만 그는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케빈이 집 주변의 남자들의 집안일을 한 다음 가금류 농장에서 운전사로 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예에 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며 저녁에는 그와 테러가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호수물의 시원함을 즐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테러는 어빈과 함께 이전에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타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디든 그를 쫓을 준비가 된 미친 여자 같았지만 그녀와 케빈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깊고 경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신뢰와 평화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부부는 마치 그들이 함께 살았던 것처럼 너무 좋고 편안함을 느꼈고 오직 페이턴만이 테러가 그를 대신하여 죄수를 선택하고 그를 불명예스럽게 한 것에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그는 테러를 학교 밖으로 데려가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는 조용히 지내고 케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막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대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은 아니고 페이튼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페이튼은 얼굴 앞에서 웃었습니다. 와, 죄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분쇄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썩었으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과 그는 케빈에게 가장 먼저 주먹을 휘둘렀지만 케빈은 그의 오른쪽으로 가해자의 턱에 좋은 펀치를 날렸습니다. 페이튼이 쓰러졌고 케빈은 페이튼이 그 순간부터 걸어가며 타라를 괴롭히는 것을 멈췄습니다. 부부는 그가 왔다고 생각하고 진정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버려 두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페이튼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끔찍한 원한과 증오를 품고 부자 주동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친구 폴과 샘과 함께 스컹크로 술에 취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페이튼 어두워지면 그 죄수의 집에 침입하여 모두를 묶은 다음 온통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아무도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범죄 계획을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서는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친구 폴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삼은 망설였습니다. 페이턴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요? 누군가를 때려도 괜찮지만 그건 달라요. 페이턴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들겨서 발이 차가워졌네요. 그 문서는 아직도 내 금고에 있어요. 오래전에 너를 감옥에 가두었어야 했던 것들 너를 구한 것은 우리 아빠였거나 아니면 너는 이미 잊었는가? 샘은 겸손해졌고 1시간 후에 꽤 취한 세 사람이 타라의 집에 침입하여 문을 발로 차며 나오다 케빈이 처리할게 여기 진짜 상사가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을 데려오세요. 불량배들은 격렬하게 낄낄거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케빈과 타라가 복도로 뛰어들었을 때 집에 큰 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치열했습니다. 전투 아우치는 피를 흘리며 끝까지 싸우고 있었지만 힘은 갖지 않았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러는 이웃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울었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녀의 가족이 상처받지 마세요. 케빈은 원치 않는 손님으로부터 신부의 명예와 집을 지키고 싸웠지만 훌리건은 그를 빨리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서 몇몇 남자가 제 시간에 달려와 공격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든 구급대원이 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마침내 나오더군요.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케빈의 상처는 심각합니다. 나는 그가 밤에 살아남으면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난 신이 아니야. 케빈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잠자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타라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사랑 감히 죽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다행히 위기는 끝났고 아침에 개가 눈을 뜨고 주인을 핥고 고통에 조용히 훌쩍거렸습니다. 타라와 케빈은 오랫동안 그를 간호했고 항생제를 주사하고 상처를 치료했고 그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 진정한 기적을 일으켰고 개가 회복되는 동안 형사가 도시에서 왔고 페이턴과 그의 아버지의 어두운 거래와 계략이 밝혀져 가을에 한 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케빈은 벽난로를 켜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돌을 제거하면서 벽돌 파이프 전체가 끔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 정사각형 물체를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러가 다가왔고 그들이 그것을 열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 숨이 막혔다. 낡은 은화와 금화가 있었다. 케빈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마음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보물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의 유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 맙서사, 자기야 이제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이제 빈민도 아니니까 타라가 그를 바보처럼 안아줬어. 돈이 있든 없든 너를 사랑해. 넌 모든 동전을 팔고 나서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은 가족이 멋진 새 집을 짓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테러와 케빈은 영혼을 다해 살았고 테러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행복을 가렸다는 사실만이 의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케빈은 그의 아내가 가게에서 아기 크롤러와 장난감을 보며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을 비통하게 지켜보았고 곧 그는 절망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장에서 타라를 데리러 왔고 그가 그녀를 같은 곳으로 데려가자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자랐던 고아원 케빈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 무서운 장소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가족이 있고 우리 둘 다 정말 아기를 원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집착했다. 아기를 입양하고 그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되자. 누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키우고 그에게 마음을 쏟는가의 문제인 타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의하며 남편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3살쯤 된 기운찬 어린 소년이 바퀴가 없는 낡은 차를 떨어뜨리고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토미입니다. 그는 말했고 케빈에게 그의 통통한 작은 손을 내밀었지만 남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아이를 팔에 안고 나는 케빈이고 이쪽은 타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겠습니까? 우리는 큰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를 만들어주고 그네를 타라가 아기의 물결 모양을 쓰다듬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하고 속으로 부드러움이 쇄도하는 것을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그녀를 입양했을 때 사라가 느꼈던 감정은 교장부터 보모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소년을 데려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는 시끄럽고 그의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의 어머니는 게다가 술고래였습니다. 그는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아팠지만 타라와 케빈은 주저없이 그를 입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과 재활에 1년이 더 걸렸고 마침내 모든 문제는 그들 뒤에 있었습니다. 소년은 호기심이 많고 빠르고 영리하게 자랐습니다. 케빈은 종종 그를 낚시에 데려갔고 테러는 그에게 해적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그를 침대에 눕힐 때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소중한 3단어를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곧 테러는 자신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딸에게 가서 의사를 만나보는 게 어때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임신했어요. 초음파 결과 타라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게 나왔을 때 기쁨은 끝이 없었어요. 케빈은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태어난 예정일에 너무 늦었어요. 어느 날 타라가 사라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때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은 케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자는 웃기만 했습니다. 나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을 행해야 하며 반드시 100번 돌아올 것입니다. 격.